여러분들 중국 많이 가보셨죠? 아마 중국 사람들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중국이라는 대륙을 어떻게 상대할 건가를 생각해야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다르다. 와신 상담으로 대변되는 최후의 승자가 된 자의 이야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와신 상담 아시죠? 와신, 뗄나무에 누워서 상담, 쓸개를 맛보면서 또 역경을 견뎌내는 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월동주 아시죠? 오나라와 월나라 배만 타면 같이 싸우다가 풍랑을 만나면 다시 협력했다가 또 풍랑이 잦아지면 또 싸우고 하는 거 오월동주. 월왕구천세가 보면 오나라와 월나라의 전쟁 이야기인데 오나라 왕 함녀가 어느 날 월나라 왕 구천의 아버지 윤상이 죽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전쟁에서 월나라를 없애자. 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구천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딱 듣고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오나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칼을 쥐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오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명씩 자진해서 쓰러지면 되는 거야. 1열이 쓰러지면 저들은 당황할 것이고 2열이 쓰러지면 저들은 혼비백산할 것이고 3열이 쓰러지면 저들은 분명히 패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해주면 너희들의 후손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사형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랍니다. 구천이 독화살을 묻혀서 함녀를 쐈는데 이 손가락을 맞았는데 그것이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함녀가 유언을 남기죠. 함녀의 아들이 부차인데 너는 구천이 네 애비 즉 나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하니까 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차는 뗄나무에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칼을 갈죠. 그러고서 회계산에서 월왕 구천을 사로잡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근데 구천 밑에 있는 신하가 2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냐? 문종이에요. 한 명은 범례예요. 문종이 계책을 얘기해요. 여기서 대왕께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소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이 문종이 옷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기어가요. 어디로? 오왕 부차가 있는 숙소 그쪽으로 가요. 오나라 그 땅은요 가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나무. 그 뾰족뾰족한 가시나무가 이 무릎을 찔르니까 여기서 피가 철철 흘릴 거예요. 부차가 문종이 겨오는 모습을 보고선 마음이 찡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종이 얘기를 해요. 저희 왕 구천은 신하가 되고 누구 신하가 되고? 부차 당신의 신하가 되고 그의 아내를 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죠. 거기서 부차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충신 오자사가 반대합니다. 대왕, 월왕 구천은 힘든 고통도 잘 이겨내는 자이니 없애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굽히는 자 앞에서는 약한 법이에요. 결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2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내 앞에서 절대 무릎을 펴서는 안 된다. 2번째, 당신은 내가 볼일을 보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2가지. 구천은 궁궐에서 무릎을 꿇고선 계속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차가 병이 걸립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변을 맛봐야만 알 수 있는 병입니다 하면서 부차가 볼일 본 그 변을 궁궐에다 바닥에 딱 놨습니다. 부차가 옆에 있는 신하들, 자식들을 쳐다보는데 아무도 맛을 안 봐요. 근데 부천이 맛을 딱 봅니다. 변에서 신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사가 석 달이 되면 나을 것입니다. 석 달이 되니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나았습니다. 결국은 월왕 구천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오자서가 또 얘기를 해요.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반드시 은혜를 원수로 되갚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구천의 최측근 범녀를 인질로 잡겠다. 그래서 구천은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상담, 항상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구천은 오왕 부차한테 편지를 쓸 때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부차를 계속 안심시켰죠. 그럼 범녀가 어느 날 왕한테 제안합니다. 대왕, 부차를 이기기 위해서는 미인계를 써야 됩니다. 부차가 서씨랑 같이 있으면서 서씨가 일명 별궁을 짓게 만들고 해서 22년 만에 고소대라고 하는 곳에서 부차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겨서. 근데 거기서 구천이 자기를 죽이려고 딱 하니까 부차 밑에 신하가 있어요. 공손웅이라는 신하예요. 공손웅이라는 신하는 지난번에 문종이 와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자기는 옷을 걷었어요. 맨살로 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천이 거기서 얘기해요. 예정을 생각해서 시급 100호를 줄 테니 거기서 왕노릇 하면서 살도록 하라 이렇게 전하도록 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예우해 준 거죠. 근데 부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 천하를 호령했는데 100호의 시급을 받고 왕노릇 하겠는가. 나는 차라리 자살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살하면서 한마디 또 던져요. 내가 어찌 오자세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꼴이 되었느냐. 여러분들, 월왕구천과 오왕구차 이야기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결국은 월왕구천이죠. 중국 사람들이요 쓰는 속담 중에 하나가 사내 대장부가 10년 만에 복수하면 그저 그렇고 20년 만에 복수하면 괜찮은 사내고 30년 만에 복수해야만 진정한 사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천의 승부군성을 보면서 체면을 구기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는 문제가 있어요. 문종과 범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종은 22년 전에 자기가 계책을 세워서 월왕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를 죽이고 춘추호패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녀는 생각이 달랐어요. 범녀는 부차가 자살하자마자 바로 구천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 당시 잘 보필을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그 죄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구천이 깜짝 놀라죠. 내가 경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원수를 갚게 된다면 당신한테 오나라 땅 절반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문종한테 툭 던지면서 떠납니다.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감춰지고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산한개는 삶아지는 법.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교토사량구팽, 즉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은 새처럼 뾰족하니 어려운 일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운 일은 같이 할 수 없어. 당신이 비록 창업공신이지만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화를 피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종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매번 조회를 나가서 언제 나한테 분봉할까 하면서 항상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웬걸? 구천은 문종한테 분봉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시간 흘러갑니다. 문종이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궁궐에 조회에 나가지 않아요. 어느 날 왕이 가만히 며칠을 지켜보다가 저기 빈자리가 있는 걸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빈자리 누구 자리요? 대부 문종의 자리입니다. 아니 요즘 계속 궁궐에 조회를 안 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하니까 소신들이 들어본 첩보에 의하면 문종이 집에서 모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흘리는 거죠. 구천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내일 아침에 조서를 내릴 테니 그 조서를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고 내가 선물도 하나 주리다. 아침이 되니까 궁궐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문종은 버선발로 뛰쳐나갑니다. 그 조서를 펼쳐보니까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는 과인에게 오나라를 칠 수 있는 7가지를 가르쳐 주었어. 나는 그중 3가지만을 써서 오나라를 패배시켰어. 나머지 4가지는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 선왕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오. 선왕은 누구죠? 구천의 아버지 윤상이 묻혀있는 그 무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 선물을 포장을 뜯어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이 그 칼을 딱 뽑아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범녀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문종과 범녀 중에서 누가 처신을 잘한 거죠? 범녀가 잘한 겁니다. 공성신태, 공이 이루어지면 내 자신은 물러난다. 내가 창업공신이 되었지만 내 자신이 가야 할 곳은
공신을 세운 것까지의 그 자리이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법녀의 처신, 그것을 존경하듯이, 또 구천이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오왕구차를 물리친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한 역경에서 견뎌나가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난관, 역경, 과연 구천이 당한 그런 것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 단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몇 가지 사례만 추린 것이라 또 여러분들이 생각과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늘 그렇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시작은 모두 본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